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송현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 수가 올해 10만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카페 창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대구는 5천 곳 정도 되는데요. 요즘은 공부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카페에 가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카공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은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솔직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3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소개합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 휴게소부터 속도 떨어지는데요.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3km 정도 답답하게 지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는 성서 나들목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정구간 차간 간격 당겨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동북로 상격 대우 아파트에서 연암 내거리 방향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 답답하게 지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이 가을비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요. 주말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3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신축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한 학생이 빈대에 물리는 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 학생은 학교 익명 게시판에 9월 중순부터 피부가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기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벌레에 물렸으니 금방 괜찮아질 걸로 생각해 며칠을 보냈지만 얼굴까지 증상이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간지러움, 두드러기, 고열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았고 지난 16일 자신의 팔에서 빈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놀라고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학교 측의 조치는요? 네, 계명대학교는 빈대가 나온 방의 침대를 폐기하고 기숙사를 포함해 강의실까지 대학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빈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우선 기숙사 방 전체를 살펴봤더니 빈대는 딱 이 방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알고 보니 여름방학 동안 이 방을 영국 교환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현재 영국으로 돌아간 상태고 9월 1일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영국 학생이 나간 뒤 한 차례 소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영국 학생을 통해 온 건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학생에 의해서인지 또 아니면 특정 물건에 묻어온 건지 등 빈대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출몰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빈대 발견이 보건소 신고사항은 아니라서 따로 역학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인천에서도 이게 빈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출몰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해당 사우나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는데요. 매트 아래와 바닥 틈 사이를 살펴봤더니 빈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에서 지난주에 점검을 나왔고 실제로 빈대가 발견돼 이 업체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우나는 해외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행자들을 통해 빈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시설 소독은 준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 파리 올림픽 앞두고 지금 파리가 빈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빈대가 잇따라 우리나라에까지 출몰을 하는 걸까요? 네, 국내에서는 70년대 이후 DDT 살충제가 도입돼 빈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근 빈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과 파리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 빈대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 최근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7개 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7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영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곳곳에서 빈대가 사람 몸으로 올라오면서 교통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더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 철저하게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 북구의 삼성 창조 캠퍼스에 옛 삼성 상해를 재현한 건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삼성 창조 캠퍼스는 2016년 12월 개관했는데 이 삼성 상해 건물은 7년째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 상해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설립한 삼성그룹의 모태입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당시 자본금 3만 원으로 대구 중구 인교동에 삼성 상해 건물을 세워 청과물, 건어물 등을 팔았다고 하죠. 1997년 붕괴 우려로 건물이 한 차례 철거됐지만 삼성그룹이 900억 원을 들여 삼성 창조 캠퍼스를 만들면서 재현한 겁니다. 내부에는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 등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네, 7년째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을 못 여는 건가요? 아니면 안 여는 건가요? 네, 삼성 측은 준비가 안 됐다, 콘텐츠 보강이 더 필요하다면서 개관을 미루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조성돼 있는 제1모직 기숙사, 제1모직 기념관도 문이 닫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7년 전만 해도 북구는 삼성상해가 공개되면 중구 인교동 호암고택과 옛 삼성상해터 등을 연계해 관광 코스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또 삼성 창조 캠퍼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회사인 풍국면, 대구 최초 안경박물관 등을 연결해 근대 산업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2021년부터 삼성을 상징하는 경제신화 도보길이라는 관광 코스도 운영 중인데요.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삼성존을 공개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가진 좋은 자산을 좀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북구의회가 1억짜리 G80 전기차로 의전 차량을 사겠다고 했었죠.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비싼 차를 탄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차량 교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 기존 차량을 더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비판을 수용해 구매 취소 결정을 내려서 다행이라며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런 논란거리는 스스로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구의회도 의전 차량을 같은 차로 사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가수 남일래인데 남산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산동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역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는 빨리 생각나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내놓은 노래가 바로 여기는 대구 이 노래입니다. 대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가사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희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대구의 자존심을 딱 살린 그런 가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804니 높았나 자존심 키웠다 굵고 짧은 사투리로 됐나 됐다. 아이고 됐다가 가사 내용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이 또 경상도 사람들이 대낙 하면 대낙 하고 말이지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노래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공연하러 왔을 때 대낙 하면 대낙 대낙 하고 말이지 재미있는 이런 행복한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눈을 안 돌리고 가요생활만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목소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멋진 노래 세상에 한 곡 더 남기고 싶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 얘기를 해보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카페 운영 9년 차 되시는 강재은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카페 진상 손님에 대한 폭로가 너무 많아서 와, 정말 이 정도야? 하고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우리 강 대표님 카페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진상 손님 좀 자주 만나시나요? 네, 저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 대학 인근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손님 4분 정도 오셔서 이제 2잔만 시켜 드시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안 진짜요? 되죠. 네, 어머.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데스크탑 모니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3, 4인용 테이블을 오랫동안 차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체 손님들을 돌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노 노트북 존이라고 3시간 이상 비올 시 자리 일괄 정리 등의 규칙을 내놓거나 콘센트와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카페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런데 그렇군요. 데스크톱 모니터를 실제로 들고 오는 분들이 있기는 있군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는 봤는데 네. 실제로 그럴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카공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왜 돈 쓰고 시끄러운 카페에서 가서 공부를 하지? 막 이런 얘기는 아, 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왜 카페에서 공부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상천 학생도 카페에서 공부하나요? 예, 자주 하죠. 사실 어. 돈 쓰고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왜 공부하냐 이게 좀 감성이 일명의 감성이 좀 다르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카페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카페가 아무래도 뭐 커피 한 잔에 적게는 가격이 2,000원, 많아봐야 4,000~5,000원인데 네.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왜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냐 하시는데 적당한 소음은 집중도를 높인다고 하거든요. 일종의 백색 소음이라고도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커피 가는 소리에 잔잔한 음악 소리에 사실 사람들이 조곤조곤 대화하는 소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 적당한 소음들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좀 그런 생각들에 많이 카페를 찾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럿이 공부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사실 다인용 책상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럿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학교 주변에 사실 보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네, 기숙사에서 네. 공부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여럿이 공부할 때는 뭐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있지만 너무 비싸고 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스터디룸도 꽉 차 있고 라운지도 네. 꽉 차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거나 팀플을 해야 되거나 이러면 카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으로 참 응원하고 싶어지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의자들을 붙여서 무리를 짓고 그룹에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토론과 스터디를 맞아요. 병행하게 되면 이제 반나절 동안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셨다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대화 못할 네. 것 그렇겠죠. 같으니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큰 대형 카페들은 공간도 넓고 자석도 많아서 부담이 덜한데 이제 더군다나 대형 카페 브랜드들은 점주가 직접 바리스타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경영만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 카페들은 네, 저같이 이제 직접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가게를 경영할 때는 이런 스터디 그룹족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글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치를 좀 잘 그죠. 주면 사실 안 그 될 것 같긴 카페들은 한데. 좌석이 많지가 않아서 네, 회전율 맞습니다. 되게 중요할 텐데 네. 학생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개인 카페들이 또 사실 대형 카페들 그 프랜차이즈들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쵸. 예쁜 데서 공부하고 싶다 이 생각에 아니 그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카페를 경우도 있는 고르는 것 같아요. 기준은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저희도 근데 이건 학생마다 다를 텐데 네. 그래도 우리 학교 주변의 보편적인 트렌드를 좀 봤을 때는 복층 카페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러 가는 카페들은 왜냐하면 네. 이제 1층은 시끌벅적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음악도 좀 크게 틀어져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네. 2층은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좌석도 1인석도 있고 공부할 수 있게 음악도 잔잔한 걸 깔아놓고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카공족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판을 깔아주셨으니까 이 판에 우리가 공부하겠다. 미안해하지
판매하지 네.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이런 이렇게 카페 눈치를 되게 보긴 많아요. 보네요. 봐야죠. 안 보는 학생들 때문에 사실 학공정 문제가 문제인 거 아닌가 이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그 역시 눈치를 안 보는 곳이 좀 인기인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복층으로 구성된 공간은 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하죠. 요즘 컨셉 자체가 북카페인 카페들도 있는데 일반 카페보다 가격이 2-3배 정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마니아층이 형성돼 이용 고객들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음료 가격을 2-3배 더 받지 않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런 컨셉의 카페를 운영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복층의 카페를 조성한다는 것 네. 자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드는 일이니까요. 예. 힘들죠. 그러면 뭐 어느 카페에 가면은 좋다, 아니면 어느 카페 가면 되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이런 거 학생들끼리 공유도 하나요? 당연히 있죠. 저희 학교 특히 대학생들이 요새 많이 쓰는 커뮤니티가 네. 에브리타임이라는 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스터디 카페 뭐 아니면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어느 카페가 좋더라, 네. 어느 카페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공유를 합니다. 네. 뭐 새로 생긴 카페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저는 사실 뭐 그 카페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어떤 시선을 받아본 적이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점주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잘 지키고, 알아서 한 3-4시간당 한 잔 커피 시켜서 네, 네.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드리고 당연한 건데 이거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저도 다른 사람 이 직원의 제지를 받는 모습도 봤고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스터디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아, 그렇죠. 노트북 펴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봤고 사실 제일 경악했던 것은 아침에 9시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저 수업도 듣고 친구랑 좀 놀다가 저녁에 다시 왔어요. 갔는데? 그 자리 똑같은데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러니 카공정 문제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뭐 우리가 진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그래도 점주 입장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막 불편한 시선을 힘들죠. 비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분들이나 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었어요. 네. 네, 사실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개인 카페 들에게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맞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의 컨셉과 특징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객께서 처음부터 잘 인지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는 더 감사하고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너무 오래 머무는 아까 상천 학생이 네네네. 얘기한 것처럼 막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런 있는 건 거는 아니죠. 약간 좀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커피나 음료 한 잔당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다 가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네, 방금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아무 카페에서나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건 그 말씀하신 대로 민폐라고 생각하고요. 네.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카페에서 한 제 생각으로는 3-4시간당 한 장 정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온당하지 않겠냐, 이게 대학생들의 주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 네. 또 점주님들 입장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저도 하는 네.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카페 점주의 입장과 가게의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제 본인이 오늘 공부를 할게 하든 집중할 게 있어서 장시간 머물다 좀 가신다고 하시거나 그래도 괜찮은 날인지 물어봐 주신다면 손님들이 좀 붐비면 자리를 비워드리겠다고 얘기를 한번 미리 해주시는 것도 큰 너무 좋겠어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점주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매출도 신경이 쓰이니까 한 사람이 왔어요. 네. 커피 한 잔 시켰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한 4-5시간씩 있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한 3시간, 4시간 정도 보통 있으시다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그 외식산업연구소가 2019년에 그 개인 카페 손익분기점 조사한 그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네. 2019년에 한국외식산업연구소가 개인 카페의 손익분기점을 조사한 게 있어요. 8개 테이블의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에서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고객은
약 1시간 42분 머무르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3시간 아니네요. 3시간 아니라 2시간이었네요. 네. 네. 사실 대다수의 카페는 하루 종일 바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전후해서 반짝 바쁘고 평시간에는 손님이 좀 뜸한 시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게 손님이 뜸할 때는 더 머물다 가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썰렁한 것보다는 맞아요. 사람이 좀 차 있는 게 있어야. 낫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공족이 왜 이렇게 하나의 현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카공족 문제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예의 없음의 문제, 눈치 없음의 문제가 아닐까 좀 이런 강한 얘기를 네.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뭐 요즘에 MZ세대다 뭐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 문화의 어떤 발로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네. 만사의 때와 장소에 맞춰서 행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좀 학교나 이런 데에서 돈 없는 대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례로 경북대학교 앞에 대구에서 조성한 다운나그레나 청년 놀이터가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경북대학교 도서관 구관에 굉장히 쾌적하게 네네. 스터디룸과 라운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아, 네. 카공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점주의 입장에서도 청년들의 제3의 공간이 카페라는 점에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배려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점주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고 소중히 일궈놓은 업장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서로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G 티키타카 경북대 김상천 학생, 카페 운영하는 강재은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올해로 7회째인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시와 전문가 포럼이 결합된 컨벤션 행사로 올해는 총 230개사가 참여해 1,5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현장과 참가자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전기차 시승 관리를 해볼 수 있는 곳이고요. 현장에서 예약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고요.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저희 충돌된 차량들 전시하고 인체 모형도 전시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어떤 건지 좀 홍보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서 온 김부걸입니다. UAM 말로만 듣다가 직접 다 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여기 와서 못 보던 UAM 전기자동차 다 실제로 보고 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UAM이 발전해서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진주시에 살고 있는 김우혁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된 거랑 드론이랑 이것저것 체험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방금 전에 한 거 미니 자동차 조립해가지고 마저 다 완성하려고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합니다. 청주에서 온 시민이고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대구에서 개최를 한다 해서 첫날 참석하게 됐는데 다양한 이제 회사들도 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좋은 취업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오늘은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엑스코 조재은 대리에게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박람회 전시회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오는데요.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두 행사가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대구 지역의 우수한 미래 모빌리티와 부품 제조업 그리고 원료 산업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미래가 유망한 기업들이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면접 및 취업 상담 20개사, 채용 면접 6개사,
취업 상담 14개사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많은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모빌리티 관련 산업들은 지금 인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좀 초청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부품 기업이나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청년들이 취업난이라는 이슈 속에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만큼 모든 분야에서 최대 규모인데요.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김규식 사업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는요, 작년도까지는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대구가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관련된 첨단 특구 이런 데 많이 기여를 했고요. 일단 뭐 규모면에서 작년보다도 한 60% 정도 확대가 됐고요. 또 참가 국가도 지금 작년보다 한 그 10개 국가가 늘어가지고 한 20개 국가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그 전시회인데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 특별관 해서 UAM에 관련된 기업들, 콘소시엄 업체들 관련 기관들이 주로 많이 참가를 했고 그분들이 그 이틀간 저희 엑스코에서 그 특별 세션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더 많은 연사들과 교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부 주최 행사로 격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명실상부하게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리딩하는 그런 모빌리티 전시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람회는 내일까지 열리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됩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월 20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